해야 할 일은 끝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순간, 여러분도 있지 않나요? 집에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일 생각으로 가득하고, 오늘 이 정도면 충분했을까? 내일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몸은 분명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다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멈춰도 괜찮을까?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을 텐데.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안심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우리 마음을 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준비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왜 쉬지 못하는지, 그 불안의 뿌리를 알게 되고 불안을 잠재우며 쉬는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일과 마음 사이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 루틴을 배워갈 수 있게 됩니다. 불안에 끌려가는 삶에서 벗어나 진짜 쉼을 통해 나다운 속도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심리 처방전이 될 거예요. 지금 그 변화의 첫 페이지를 함께 열어가 볼까요? 여러분, 일이 없거나 할 일이 없을 때 괜히 불편한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멍하니 있어도 되나? 지금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없는데 자꾸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쉬려고 해도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느낌, 그 감정의 이름이 바로 불안이에요. 우리가 쉬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이 불안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불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자꾸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할 일이 없으면 초조해서 일정으로 하루를 꽉 채우려는 그런 습관, 쉬고 있는데도 폰을 확인하거나 괜히 청소를 시작하는 그런 행동들, 이건 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불안한 마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통제감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어요. 우리는 내가 모든 걸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속에서 비로소 마음이 안정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쉰다는 건 그 통제의 손을 잠시 놓는 일이죠. 그래서 머리로는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요. 괜찮을까? 그 사이 뭔가 놓치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통제감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죠. 심리학에선 이런 걸 인지적 통제 욕구라고 부릅니다. 내가 모든 걸 예측하고 계획하고 조정하고 있어야 비로소 마음이 안심되는 그런 상태죠.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30대 중반의 직장인 여성분은 두통이 너무나 심해서 병원에서 상담을 권유받아 오시게 됐어요.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리 쉬어도 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주말에도 머릿속엔 다음 주 업무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왠지 죄책감이 들어요. 이분은 겉보기엔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자였어요.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고 늘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이번에 실수하지 않을까?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지도 몰라. 그 불안감 때문에 이분은 퇴근 후에도 메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말에도 업무 플랜을 세우며 늘 머릿속에서 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담이 깊어지면서 이분은 이런 말을 꺼내셨어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제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분의 내면에는 이런 굳어진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통제하고 있어야만 안전하다. 내가 멈추면 무너질지도 몰라. 하지만 상담을 통해 그분은 조금씩 진짜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셨어요. 이분은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선생님이 요즘은 퇴근 후에 노트북을 닫고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 동안 처음엔 불안해서 손이 너무나 근질근질 거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마음이 쉬는 느낌을 알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몸이 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구나. 내 마음이 쉬어야 진짜 쉼이구나. 그 순간부터 이분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지긋지긋한 그 두통에서도 자유롭게 되셨죠. 일을 통제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된 거죠. 완벽주의적인 사람일수록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해요. 늘 조금 더 해야 마음이 놓이고 일을 끝내도 완전히 쉬지 못하죠. 왜냐하면 불안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불안을 견디기보다는 그 불안을 덮어두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으로 이어가죠. 그런데 마음의 평온은 모든 걸 관리할 때가 아니라
통제의 손을 잠시 내려놓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졌을 때 충전기를 꽂는 건 게으른 행동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마음도 동일합니다. 멈춤은 나를 느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내면의 전원을 켜는 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쉬게 되면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찾아 하게 되나요? 그건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긴장 속에 버텨온 증거예요. 다음에 불안이 올라올 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불안한 건 통제를 잃어서가 아니라 잠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구나. 멈춤은 무기력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충전 신호예요. 이렇게 마음의 신호를 들을 수 있게 되면 해야 하는 나에서 존재하는 나로 조금씩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제 실제로 불안하지 않게 쉬는 연습, 즉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을 함께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멈추는 게 두려운지, 그리고 그 두려움이 통제감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부터는 그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불안은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불안을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마음이 유연해지고 쉬어도 괜찮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연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먼저 꼭 기억해 주세요.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력 훈련이에요. 몸이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듯 마음도 쉬는 연습을 통해 회복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의도적인 멈춤,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5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멈춰도 괜찮아. 나는 지금 쉬어도 괜찮아. 그럼 아마 이런 생각이 올라올 거예요.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느슨해지는 건 아닐까?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답해 주세요. 괜찮아. 지금은 충전하는 시간이야. 불안한 나를 몰아내지 않고 그저 지켜보는 나로 서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연습을 조금 더 깊이 해보고 싶다면 제가 제안드리는 소담의 마음 루틴 3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쉬는 시간을 일정에 포함하기예요. 쉬는 시간을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으로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 3시엔 5분 멈춤이라고 알람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력에도 쉼이 하나의 약속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쉬는 이유를 기록해 보기예요. 왜 쉬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겠어요? 나는 다시 집중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쉰다. 내 마음이 지금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쉰다. 이런 이유들을 명확하게 하게 되면 쉬는 게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선택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3단계 쉼 이후의 변화를 관찰하기. 짧게라도 쉰 뒤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전보다 생각이 선명해졌다. 조금 덜 조급해졌다. 집중력이 올라간 것 같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쉼은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라는 걸 마음이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해야만 하는 일에는 계획을 세우지만 쉬는 일에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하지만 쉼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회복의 루틴이기 때문이에요. 멈춤은 절대 손해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회복의 준비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5분이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나는 잠시 멈춰도 괜찮아.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긴장된 마음을 살짝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늘 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격을 스스로 허락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오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자주 잃어버리곤 하죠.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의 준비라는 걸. 멈추는 건 뒤처짐이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숨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나아가기 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음 처방전
처방전은 이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하루 5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허락하기. 그 짧은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 저 역시 한때는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해야 할 일을 다 해도 마음은 여전히 조급했고 잠시라도 쉬거나 멈추면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불쑥불쑥 찾아왔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루는 힘을 키워야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알게 되었죠. 내가 불안을 밀어내기보다 그 불안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배우고 같이 회복하고 같이 단단해지는 그런 여정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곳 소담 마음 처방전에서 마음이 힘든 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돕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여정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요즘 저는 여러분의 마음 돌봄을 조금 더 가까이 돕기 위해서 정기 뉴스레터 소담 마음 편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다 못한 이야기와 매주 여러분의 마음을 다독여줄 마음 처방전을 짧은 이메일 편지로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댓글창에 소담 마음 편지 구독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쉼을 고를 수 있는 쉼의 편지가 되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이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하겠다라고 남겨주신다면 그 마음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짧은 한 줄, 오늘 영상이 제 마음을 위로해 줬어요. 저도 불안할 때 영상을 떠올릴게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돌봄이 될 거예요. 불안은 약점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우리 같이 천천히 단단하게 회복해 나가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담 마음 처방전이었습니다.